안녕하세요. 전자집중 지식방송 UTV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New Generation of APM이라는 주제로 컴퓨어 코리아의 최용수 차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이게 뭐 차세대 예. APM, 뭐 차세대만 워낙 많이 쓰니까 이게 예, 뭐 마케팅 터미널로지 아닌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예. 왜 차세대 APM이라는 걸 쓰셨는지. 예. 네.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음.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개발, 네네. 테스트, 운영. 음. 요 다이나트레이스라는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발, 테스트, 운영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커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런 개념은 이 다이나트레이스 같은 제품이 처음이고요. 네. 기존에 이제 모니터링은 대부분 운영이냐, 아니 개발이냐, 테스트냐 한쪽을 포커싱하는 데는 네. 전체를 아우른다.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예, 저희가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관점에서 어떤 성능이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좀 이따가 좀 나오게 될 텐데, 네. 저희가 바라보는 성능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네. 어떤 제품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요 다이나트레이스는 어떤 자기만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기존에 있는 그 APM에서 진일보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실제로 예. 좀 이렇게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아 그래 예전에 내가 알던 APM은 다르구나 그걸 느낄 것 같거든요. 예.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서비스라고 하면은 결국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용자들이 있고요. 네. 그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결국 관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진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잘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가 두 개의 큰 포지션을 가지게 되고요. 네. 첫 번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브라우저부터 사용자가 클릭부터 관리하고 계신 서비스로 넘어가는 전체 플로우를 네. 다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 느끼는 어떤 성능에 대한 체감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어떤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다이나트레이스가 가지는 그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다이나트레이스가 뭐 에이전트라든지 서버 여러 가지 구성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네. 구성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뭐 개발, 운영 예. 옛날에 따로따로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자꾸 이제 사람도 연결되듯이 소셜처럼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IT 자원들도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그 개발하시는 분이나 테스트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목표에서 하는 롤이 틀린 거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같은 목표를 가졌으면 같은 뷰를 공유해야 되고, 네.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제품이 아니더라도 뭐 서로 미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교류를 한다던가 그게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벤더들은 하나의 제품, 하나의 같은 데이터, 같은 언어로 가지고 서로 예, 컨센서스를 이루고 네. 예, 같은 어떤 그 관점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라보는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의 네. 예, 어떤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다 좋은 예. 서비스를 예, 맞습니다. 뭔가 고객한테 해주기 위한 예. 뭐 그런 거겠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 다이나트레이스라는 게 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 컴퓨터에서 만든 용어입니까? 어떻게 용어가? 네, 저희 쪽에서 이제 만든 용어입니다. 예. 참 이것은 뭐 다이내믹의 약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뭐 간단하게 보시면 다이나믹, 동적인, 네. 어떤 트레이스, 추적을 한다. 뭐 이게 이제 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동적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저희가 동적인 환경에 대한 뭐 클라우딩, 버추얼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일어난 서비스들을 추적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여준다. 뭐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단 APM 하면 예. 딱 떠오르는 게 성능 모니터링, 예, 맞습니다. 또 응답 예. 속도, 예. 응답 이런 건 측정 아닙니까? 네네. 예. 그 관점은 또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예.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처음에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용자부터 관리하고 계신 시스템까지의 전체를 봐야 된다. 네. 지금 보신 게 브라우저부터 서버, DB,
모든 티어, 모든 서비스를 거쳐서 호출되는 형태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거를 저희가 퓨어패스라고 하고요. 네네. 요거는 저희 쪽에 특허로 해서 퓨어패스라는 그 특허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퓨어,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수행하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네. 패스, 경로를 보여준다. 예,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어떤 경로를 보여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야지만 예. 지금 우리가 요즘은 이제 비즈니스가 예. 24시 247이잖아요. 247. 예, 맞죠. 247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옛날처럼 예. 뭐 이거 하려고 돌려야 되고 기다려야 예. 되고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세상에서는 이게 정말 필수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IT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추세가 있는데요. IT가 가지는 어떤 중요성이 높아지고요.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잡성이 증가하면 결국 거기에 관리나 모니터링 아니면은 거기에 쏟는 자원들, 리소스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중요성이 또 증가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냐. 그런 개념들로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다이나트레이스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트렌드를 좀 반영한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어떤 엔드 투 엔드로 예. 갔을 때 이제 응답 시간 우리가 또 측정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의 응답 시간은 브라우저부터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구간을 저희가 응답 시간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념이 인터티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은 서버가 느리냐 빠르냐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지만 서버와 서버 사이에 어떤 딜레이가 있는지 대한 것들은 보통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이나트레이스는 단순하게 서버에서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고 서버와 서버 사이에 혹시 딜레이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서버 자체적인 어떤 지연인지 네. 네트워크적인 지연인지를 다시 구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단위로 해서 네. 분석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예. AP 단위 응답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AP 단위로도 이게 측정이 되나 보죠? 이게 이제 그 다이나트레이스가 가지는 이제 요 자체만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이제 성능을 본다. 그럼 첫 번째, 내가 로그인을 한 게 느리냐 빠르냐. 그게 만약에 서버로 보면은 그게 보통 이제 저희가 티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웹 서버에서 느린지, DB 서버에서 느린지를 그렇죠.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와스 서버에 느리다. 그럼 와스 서버에는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서 바로 어플리케이션 최하위 단까지 그대로 드릴다운해서 가면은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할 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API 브레이크다운은 그 중간 단계를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만든 게 느린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공통 영역인지 네. 아니면은 뭐 JDB, DB를 연결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그룹핑들을 해서 중간 단계 데이터를 한 번 더 제공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응답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뭐 저희가 보통 이제 모니터링이다, APM이다, 네. 성능이다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응답 시간입니다. 그렇죠. 응답 시간이 느리냐 빠르냐. 그럼 응답 시간은 우리가 단순하게 응답 시간 하나로 볼 거냐. 응답 시간을 느리게 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응답 시간의 지연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은 이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응답 시간 저희는 CPU, I/O, 웨이트, 서스펜션 네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CPU, I/O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순수하게 수행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수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웨이트 시간. 어플리케이션은 동작하지 않는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인해서. 보통 네네. 저희가 얘기할 땐 바틀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웨이트 시간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개선을 통해서는 개선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와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와스는 주기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메모리 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해제 과정을 거칠 때 기존의 그 동작 중인 서비스들을 전체를 포즈시킵니다. 그러니까 딱 잡는 거죠. 네네. 내가 이거 메모리를 해제하기
시간까지는 너네는 동작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 해제되면은 이제 난 끝났으니까 서비스가 이제 돼도 된다. 그럴 때 전체 서비스의 응답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요소들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자체적인 시간, 바틀렉 요소, 인프라에 대한 임팩트 요소를 응답 시간이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 브레이크다운해서 분석하실 수 있게 제공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IU94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동작을 했는데 네. CPU 자원, 결국 뭐 더하기 빼기라든지 이런 연산작용이 아니고 대부분 파일을 읽어드리거나 네네. 그런 행위들이 대부분 일어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오케이. 보시면 네. 자, 또 퀴즈가 하나 예. 있네요. 이거 어떤 뭡니까? 예, 보통 저희가 이제 퀴즈를 낼 때 올바른 것을 내는데요. 올바른 것을 했더니 예, 저희가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데이터를 써서 예, 좀 바꿨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이거 보시고서 지금 그 정답 올바르지 않은 것을 번호 1, 2, 3, 4 중에 하나 보내주세요. 지금요. 먼저 맞춘 분한테 저희가 우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가 3개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정답은 일단 예. 정답 예. 올바른 걸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올바른 네. 거는 첫 번째, 자바단내 모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 시간을 네.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사용자부터 DB까지 네. 예, 전체 트랜잭션에 대한 추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네. 2번이 맞춘 분이 만만치가 않네. 잠깐만요. 네, 생각보다 오답이 많으시네요. 다들 정답들을 맞추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강건식님, 네, 2번 맞추셨습니다. 네. 아마 아는 것을 예, 네. 못 보시지 않았을까. 자, 강건식님 축하드립니다. 강건식님은요,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핸드폰 번호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산 드릴게요. 강건식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사실은 좀 2번이 좀 약간 제가 헷갈리게 썼는데 네. 운영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적용은 가능한데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한다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네. 예, 다른 거에 비해서 예, 좀 다이나트레이스를 설명하는 거로는 약간 일부분만 네네. 2번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APM 쓰는 이유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문제 해결 관점에서 또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예.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뭐 가장 이제 일반적인 문제들은 보통 저희 지연이라고 하죠. 제가 뭐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이 안 된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퓨어패스라는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그 트랜잭션의 어플리케이션 어떤 부분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 네. 이거를 아까 보셨던 응답 시간 브레이크다운을 통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지 네. 분석하는 게 첫 번째 요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나올 게 이제 에러 분석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지연이 아니면은 네. 보통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연이고요. 그렇죠. 사실 에러는 좀 더 이제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에러는 보통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어떤 로직적인 에러들. 네. 두 번째는 그 로직적인 에러가 사용자 화면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아니 인프라 차원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용자 화면에서 나타나는 에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판단해서 에러로다가 인식하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로직 에러, 익셉션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네. 두 번째는 화면에서 나타나는 에러, 네. HTTP 에러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에러라고 판단하는 경우, 요거는 로고에서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저희 요 세 가지 형태를 다 에러로 디파인해서 모니터링 및 뭐 필요하면은 뭐 알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네. 예, 전달할 수 있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지연되는 거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행 걸린다고 그러면 하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인프라 차원의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설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스레드 행, 다른 말로는 데드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레드가 동작 중인데 두 개의 스레드가 서로를 락킹이 걸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해제가 안 되는 형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블락드 두 개의 스레드가 각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이팅원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풀어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네, 네. 결국 안 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스레드가 데드락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은 어때 데드락인 상태고. 예, 맞습니다. 이제 바틀렉은 어떤 그런 상태죠, 이거는? 바틀렉 같은 경우는
약한 데드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드락은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거고요. 네. 예. 이제 요 데드락은 웨이팅은 예, 구렁텅이가 좀 낮은 거죠. 네. 예, 조금 시간이 걸리긴 걸리면 하지만 풀긴 풀리는데 그렇죠. 예, 좀 힘이 좀 들고요. 예, 시간이 좀 소비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10초 동안 우리가 웨이팅, 그러니까 순수하게 프로세싱하지 않고 웨이팅 걸리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네. 분석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 더 바틀렉이 걸릴 거고요. 이게 심해지면 결국 데드락 현상까지 갈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 워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CPU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고 운영에 올렸더니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CPU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결국 CPU 자원의 과다 소비는 이제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더 많은 CPU를 구매해야 되니까. 네. 두 번째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이게 심해지면 결국 장애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현재 CPU를 많이 쓰고 있는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CPU를 또 많이 쓰게 되면 또 저 발열도 많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서버실에는 아주 고가의 네. 에어컨 장비를 이제 구동하죠. 네. 자, 근데 메모리 리그는 어떤 겁니까, 이거? 메모리 리그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보통 프로시저 언어라고 하는 C 같은 데서는 명시적인 어떤 행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메모리 리그 이슈가 많이 되는 이유는 이제 자바라는 게 태어나면서 메모리를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자바라는 언어를 만든 JVM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든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C하고 달리.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메모리 릭이 발생하면은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메모리에 대한 고려가 없었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석해 줘야 되는지. 그래서 자바나 네. 단넷에서 메모리 릭은 굉장히 고도의 어떤 테크니컬한 스킬이 요구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메모리 릭을 분석하냐면은 첫 번째는 결국 알아야 되겠죠. 네네.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지. 그렇죠. 두 번째,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지. 메모리 릭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할당된 메모리가 비할당, 그러니까 할당된 메모리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우.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에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요청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 확인이 됐겠죠. 확인이 되면 두 번째, 누가 이걸 할당했냐를 네. 보는 화면이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할당된 어플리케이션을 봤더니 그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많은 메소드 안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보시겠죠. 네. 막 봤더니 메소드 안에 한 2000라인의 코딩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if도 있고 뭐 스위치도 있고 while도 있고 네. 근데 도대체 어떤 케이스 거기에는 뭐 로그인을 할 때 뭐 일반 사용자 뭐 직원들 뭐 19세 이하 청소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에 문제가 생기는지는 리얼타임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사용자가 호출하는 퓨어패스라는 그 상 결국 사용자 호출 경로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되는지 어떤 메모리들이 할당됐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메모리 센서라는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화면입니다. 네. 자, 또 두 번째 퀴즈가 나왔네요. 예. 뭡니까, 이거는? 스레드에 대한 덤프 분석을 통해서 파악 가능한 문제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금방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1, 2, 3, 4 중에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네. 자, 정답 보내주세요. 자, 정답이 몇 번입니까? 예, 1번입니다. 1번입니까? 예. 네, 잠깐만요. 자, 자, 정현승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현승님 1번 맞추셨습니다. 정현승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이 우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 퀴즈를 보시는 분들이 4번도 맞고 3번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네. 처음에 네. 그 세미나를 할 때 굉장히 쉽게 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하셔가지고 네. 약간 변별력을 고맙군요. 높이기 위해서 난이도를 좀 높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아까 우리가 서비스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 서비스는 예.
결국 요즘 시대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이제 표현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예, 예.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예. 또 관건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보죠. 예. 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보통 개발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산출되는 어떤 자바, 네.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얘기 드렸고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돌기 위해서는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 기반들은 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불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뭐 EI라든지, 그다음에 뭐 DB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지 그 문제도 분석할 수 있고요. 네. 현상도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모니터링은 그 외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좀 몇 가지 네. 중요한 것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네. 보통 이제 아파치 웹서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요. 그렇죠. 또 좋지 않습니까? 네, 무료입니다. 그럼요. 무료. 네, 그럼요. 예, 무료로 다 배포되고 있고요. 아파치 웹서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제가 애매하던 답변이 좀 있네요. 예, 아파치 웹서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성능이라는 관점에서 좀 소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어떤 성능 지연의 어떤 범위에서 성능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네네. 예. 근데 아파치 웹서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 아파치 웹서버처럼 IIS 서버라든지 네네. 웹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별도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요즘 또 카산드라 예. 또 많이 또 예. 아마 저희가 고객사에 갔더니 좀 쓰시는 쪽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치에서 나온 카산드라 같은 형태. 예. 아마 기존에 모니터링을 하는 쪽이 없을 겁니다. 카산드라라는 자체가 최근에 나온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웹스피어 MQ. 예, 네. 큐잉 서비스라고 하죠. 국내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큐잉은 이제 대표적으로 웹스피어 MQ나 자바에 있는 JMax를 보통 저희 큐잉 서비스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큐잉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인큐 들어갔는지, 네. DQ 빠져나왔는지, 뭐 예전에 들어간 메시지, 인큐된 메시지가 얼마나 큐 안에서 네. 머물러 있는지, 네네. 예, 이런 인큐나 DQ 과정에서의 응답 시간은 어떤지, 이 서비스, 이 큐잉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주는 화면입니다. 이 큐잉 서비스는 보통 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이렇게 보통 많이 쓰이게 되는 보통 겁니까? 큐잉 서비스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싱크 형태의 큐잉이 있고요. 네. 싱크 형태의 큐잉이 있는데요. 보통 인터페이스라는 쪽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공장에서 물건을 싣고 그 물건을 실은 정보를 B 공장에 넘겨주면은 B 네. 공장에서 그걸 받아서 네. 그 물건을 이게 A 공장에서 B 공장으로 왔구나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다. 네네. 그럼 뭔가 뭐 서류를 보내던 아니면은 뭐 시그널을 보내던 네네. 보내줘야 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큐를 통해서 중간에 버퍼링을 하나 두는 거죠. 그래서 이 A 공장에서는 큐에 데이터를 넣고요. 그럼 큐에서 자동으로 B 공장으로다가 데이터를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단넷 쉐어 포인트 같은 거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죠? 단넷에서는 크게 이제 비지톡이랑 쉐어포인트라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쉐어포인트가 현재 잘 돌고 있는지, 응답 시간에 지연은 없는지 쉐어포인트. 네. 예. 현재 화면은 없지만 비지톡도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웹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업이 예. 아마존의 이런 웹 서비스를 받는 기업들이 예, 맞습니다. 필요한 겁니까? 네, 이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존의 웹 서비스랑 그 릴레이션이 돼 있었어요. 네네. 만약에 제가 아마존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가 아마존에서 잘 서비스하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사실 이쪽에 서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데이터를 긁어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예. 아마존에서 이런 서비스가 없나 보죠? 아마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긁어오는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구글의 스피드 같은 네. 것과 릴레이션이 돼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은 파트너나 그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뭐 확장성하고 예. 또 얼마나 편한가, 그죠? 예. 아까 그 복잡도가 높아지는데 예, 맞습니다. 편리성도 되게 중요하겠죠? 예. 자, 이런 관점을 보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 비즈니스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용어입니까? 비즈니스 트랜잭션. 보통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트랜잭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로그인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의 트랜잭션들은 URL이라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URL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인이 잘 되냐 안 되냐. 로그인을 하는데 봤더니 여러 가지의 그 케이스가 있다. 외국인도 있고요. 내국인, 그 다음에 그 사내 직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성능을 볼 때 그냥 로그인으로만 볼 거냐. 네, 그런 개념입니다. 네. 지금 요 케이스는 만약에 검색하는 서비스가 있다. 거기에는 하와이가 있고 플로리다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데 요거를 검색할 때마다 다른 어떤 처리를 한다. 그럼 우리가 검색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검색이 빠르냐 느리냐를 판단할 게 아니고 다른 케이스. 하와이를 검색했을 때, 네. 플로리다를 검색했을 때,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를 검색했을 때를 우리가 구분해서 얼마나 많은 호출이 있는지, 네. 얼마나 응답 시간을 현재 보이고 있는지, 에러는 없는지를 보자.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트랜잭션이고요. 좀 더 이제 약간 그 확장해서 네. 사례를 드리면은 만약에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쇼핑몰에 봤더니 오늘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장바구니에 이제 물건을 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하고 나는 사용자들이 장바구니에 담는 금액, 전체 그 물건의 금액이랑 실제 결제하는 금액의 현황을 좀 보고 싶다. 네네. 그런 요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기존의 모니터링 솔루션들은 대부분 인프라이고요. 거의 IT 프렌들리한 데이터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비즈니스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거냐? 네네. 레비뉴를 보여주겠다. 아. 장바구니에 담는 레비뉴, 그다음에 구매가 되는 레비뉴. 그래서 봤더니 장바구니에는 한 2천만 원씩 담았는데 네. 구매는 한 100만 원밖에 안 하더라.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렇게 되면 진짜 그 IT 부서하고 예. 사실 그 현업 부서, 예, 맞습니다. 사업 부서 간의 예.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예. 문제였잖아요. 서로 예, 프로토콜 맞습니다. 다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런 갭이 없어지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확장하면은 저희가 임팩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요. 시스템이 항상 좋은 상태일 수는 없거든요. 네네. 가끔 가다가 느려질 수도 있고요. 네, 에러가 그렇죠. 날 수도 있고. 음. 갑자기 뭐 요즘에 이제 정전 사태도 있었습니다. 네네. 갑자기 전원이 나가서 전체가 다운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CPU가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시스템이 느려졌다. 느려진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느려진 게 우리 비즈니스에 얼마나 많은 임팩트를 줬는지에 네네. 대한 분석을 그러면은 이제 보겠죠. 장바구니에서 결제하는 결제하는 행위가 늦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평소에는 장바구니에서 결제를 가는 비율이 10%였는데 느려지니 9%밖에 안 되더라. 그럼 우리가 이쪽에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1%의 레비뉴 감소가 이어진다. 조금 약간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개념입니다. 좀 이런 것도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비즈니스 지금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을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처럼 제공해 드리고요. 이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터링, 특정 조건만을 필터링해서 보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캘큘레이팅.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레비뉴를 합산한다든지 네. 레비뉴의 평균을 낸다든지 네. 그런 캘큘레이팅이 있고요. 스플리팅은 나누는 겁니다. 아까 서치를 검색이라는 거를 플로리다, 네. 그러니까 하와이, 오스트레일리아 나눈 것처럼 세 가지 형태를 해서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핫 디플로이란 말은 네. 뭔가요, 이거는? 이제 핫디플로이는 이제 이 업계에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런 모니터링, JVM이나 단넷에 모니터링하는 제품들은 서버를 리스타트 시켜야지 뭔가가 적용되는 구조로 많이 돼 있습니다. 처음 설치했을 때는 서버를 한번 재수행 시켜줘야 됩니다. 네네. 근데 운영 중인 서비스를 재시작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게 되거든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껐다가 올렸는데 안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핫디플로이는 이런 재시작을 최소화시켜주자. 우리가 만약에 로그인을 막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래서 설정을 바꿨을 때 네. 재시작 없이 아. 현재 운영 중인 상황에서 디플로이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트레이스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설정들은 핫디플로이 형태로 적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보신 것들은 이제 데이터 자동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왜 하냐? 예. 우리가 그러면은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목적들이 있거든요. 네네. 목적은 결국 저희가 뭐 화려한 화면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관리자가 뭐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에 대한 빠른 대응, 그거로 인한 뭐 매출, 만약에 쇼핑몰이면 매출이라든지. 네네. 예. 그래서 리얼타임으로다가 문제를 감지해서 분석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네. 우리가 현재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향후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데이터 자동 비교 같은 경우는 단적인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만 되면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네, 많이 느려집니다. 네. 그리고 평일에는 좀 적고 왜 주말에는 평일하고 어떤 게 틀려서 느려지는지 도대체 왜 느려지는지 원인을 분석하려면 통계적인 비교를 해야 됩니다. 뭐 하나하나를 데이터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자동 비교는 예를 들면은 아까 봤던 일요일의 전체 데이터, 네. 월요일의 전체 데이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 DB 쪽에 봤더니 DB 쪽에 지연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럼 우리가 사용자가 느려지면은 DB에서의 부하가 걸리고 그 DB에서 부하는 전체 응답 시간에서 한 20%의 증가를 하더라. 네. 그러면은 일요일 날 빠르게 서비스를 해서 많은 매출을 증대시키려면은 DB 쪽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네.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제품 자체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그런 관점은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그 장애에 대한 어떤 그걸 모니터링해가지고 예.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성능 개선을 위한 APM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보다 더 나은 수익을 위한 예측이랄까 같은 뭐 그런 개선 그런 걸 위해서 APM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이제 적합한 쪽은 이제 부하 테스트 과정에서 가장 정확하게 맞고요. 네. 사용자가 50명일 때, 네. 100명일 때 당연히 사용자가 많아지는 시스템은 느려지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왜 느려졌냐? 어떤 부분이 느려졌고 얼마나 느려졌냐? 네네. 그리고 우리가 100명일 때 50명 정도의 개선, 성능을 만족하려면은 어느 정도를 개선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네네. 어떤 그런 데이터를 보시는.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서비스를 돌리고 있는데 하나의 인스턴스를 띄웠을 때와 두 개의 인스턴스를 띄웠을 때 차이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당연히 이제 사용자가 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 툴에서 자동으로 비교를 해서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 통계적인 분석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마지막 퀴즈 같은데요. 네, 이거는 뭡니까? 어떤 퀴즈죠?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모니터링 쪽에서 그러면 다이나트레이스가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는 어떤 형태인지 아마 좀 전에 보셨던 분들은 두 개는 확실하실 거고요. 아마 하나는 조금 혼란이 있으실 수 있고요. 네네.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이요. 네. 4번. 김준영님, 네, 4번 맞추셨습니다. 자, 김준영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제가 퀴즈를 하면서 맞는 거는 아닌 거에 100인 거는 맞는 거고요. 70이나 80인 거는 틀린 거 이런 식으로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않는 것들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직업을 학교 선생님도 잘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하셔도 문제를 아주 막 잘 꼬이서 내실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컴플레인을 좀 듣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이런 문제잘 이런 거 뭐 꼬인 문제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혹시 볼펜 있으세요? 지금? 예, 있습니다. 볼펜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지금 답변하시면서 질문 잘한 분 있잖아요. 그런 분 이름을 좀 써놔주세요. 그다음 맨 나중에 이제 그분들을 몰아서 발표해 주시죠. 질문 잘한 분들. 네. 자, 먼저 이모주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성능도 분석할 수 있는지요?
보통 이제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제 하드웨어 성능이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는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네. 보통 저희가 보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점의 대부분의 정보들은 소프트웨어 관점이고요. 네네. 근데 소프트웨어는 결국 하드웨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스레드가 있다. 네. 예, 안에 CPU 리소스. 결국 CPU 리소스는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연결된 하드웨어 쪽은 가능하지만 순수 하드웨어 쪽은 예, 보는 팩터나 그 약간 틀리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이도현님. 네. 보고서 형식으로도 제공되는지요? 네. 보통 제품사에서 제공해주는 보고서는 어렵고 복잡해서 보기 어려워가지고요. 예, 이 다이나트레이스는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내에서 보고서라고 하면은 네. 리얼타임으로 보는 데이터가 아니고 어떤 형식을 갖춘 데이터들을 보통 보고서라고 하고요. 네네. 저희가 보는 보고서는 아까 보셨던 데이터, 대시보드 데이터가 그대로 보고서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 필요하면은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한번 가공을 해서 별도의 레포팅 툴 네.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퍼레이터나 아니면은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 그런 어떤 관점으로 제품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니까요. 설문에도 응해주시면 저희가 설문조사하신 분 중에도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게스트님께서 질문 괜찮으시면 써주세요. 예, 미리.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유준호님 사업 확장으로 빅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이것이? 빅데이터는 좀 약간 관점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거는 결국 이제 레파지토리 형태,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보통 빅데이터의 큰 이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앞에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거에 대한 관리다. 그러면 저희가 어프로치하는 방향이 되고요. 근데 빅데이터 자체만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어플리케이션 관점이다보다는 데이터 관점이 됩니다. 윤영식님, 제로 클라이언트, 싱 클라이언트, 예. 패드, 스마트폰 예. 등에 설치된 가상화 클라이언트, 예를 들면 예. C6 리시버 등을 통한 예.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측정도 가능한가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싱클라이언트라고 보통 많이 불리죠. 예. 가상화는 결국 클라이언트의 특정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서버와 통신해서 PC에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시켜 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백엔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 가능하지만 프론트엔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갈 때는 저희가 ADK라는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류성민님, 네. 데이터를 불러오시 고객의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예, 저희가 그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몇 가지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DB 컬입니다. 왜냐하면 DB 컬리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풀려가지고 뭐 사용자 아이디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패스워드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특정 권한 외에, 그러니까 어드민 권한 외의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DB에 있는 바인드 변수들이 마스킹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볼 수 없게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우님, 프로그램 라이프 사이클이 지난 프로그램에도 성능 모니터링을 적용하여 회사의 효율성을 남겨줄 수 있는지요? 아, 라이프 사이클이 지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오래된 프로그램 아닌가요? 뭐 버전이 뭐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런 얘기인가? 어떤 뜻인지 좀. 제가 라이프 사이클이 지났다는 게 이미 운영으로 넘어와서 운영 중인 거를 얘기하시는 건지 네네. 아니면 예전에 이미 개발돼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두 가지 다를 보면은 결국 저희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첫 번째 케이스 운영으로 이미 넘어온 서비스다. 네. 당연히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이제 그때는 리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개발로 다시 가서 아키텍처적인 문제가 있다. 아키텍처를 개선해야 되고, 예.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바틀렉 요소가 있다. 바틀렉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전 프로그램이다. 네.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창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네. 아까 그 PT에 있었는데 HONG HONG SO SO 닷 예. 닷 예. 닷죠. 네. CHAE 예, 골뱅이 컴퓨에.com.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정 차장님, 제가 그 이메일 어드레스, 게스트님 이메일 어드레스 여러분 모두 보내드렸으니까요. 지금 그 오늘 질문한 거 말고 다른 더 자세한 질문이나 정보 또 뭐 지원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미연님, 예. 관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는데 기존 관제 화면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이제 보통 이제 관제를 구성할 때는 두 가지 형태를 구성을 하는데요. 하나는 관제 화면을 만들어 놓고 네.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는 형태가 있고요. 음, 여러 개의 그 모니터링이 가지고 있는 화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관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는 경우.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 인터페이스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ST. REST는 이제 웹에서 사용하는 거랑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REST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인터페이스하는 게 있고요. 저희 쪽에서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외부의 데이터를 푸싱해주는 형태. 네,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선호님, 구축지 라이센스는요, 서버과 도메인? 네. 예, 저희가 라이센스는 두 가지 형태로 되고요. 첫 번째 JVM. JVM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당 라이센스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단넷. 단넷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박스. 저희가 보통 하는 박스 단위로다가 라이센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CK팍70님, 네. APM 성능 관리 중 서비스 가용성이 증시되어 네트워크 이중화와 탑엔더와의 네트워크 구성 시 트랜스코딩에 의한 성능 저하를 종종 경험하는데 병렬 엔진과 CPU 고성능화가 대세인지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예. 병렬 엔진, CPU 고성능화. 요거는 제가 바로 답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이거는 체크해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관주님, 네. FAT Win32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SAP와 같이 비즈니스 중심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네. 그 기업의 APM은 특정 집합의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최종 사용자 체험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노아와 같은 업체와만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선되지는 않았는지요? 이거는 저희 쪽의 네. 질문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김혜연님, 이거는 빅데이터 똑같은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도재님, 로드러너와 같은 성능 시험 도구 같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로드러너는 이제 부하를 발생시키는 제품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발생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솔루션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네. 대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철님, 다이나트레이스 지원 플랫폼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APM 분석이 가능한지요? 다이나트레이스 지원, 이게 이제 다이나트레이스가 모니터링하는 대상 서비스의 플랫폼이 다른 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이나트레이스 지원 플랫폼이, 그러니까 다이나트레이스가 설치되는 서버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김선호님, 네. 개발 시스템을 적용하면 개발 품질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적용은 주로 운영과 개발 시스템 중 어느 시스템을 적용하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에디션이 크게 세 가지 에디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개발 에디션, 테스팅 에디션, 운영 에디션. 운영. 그래서 각각의 포커싱이 있고요. 음, 보통 이제 개발은 유닛 테스트 같은 유닛 테스트나 기능 테스트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ID 툴 같은 거 연계라든지 보다 뎁스 있는 프로파일링 기능이 있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팅 툴과의 인티그레이션들 그리고 운영은 이제 당연히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위주의 네. 데이터가 되고요. 그래서 약간의 기본적인 제품이 가진 컨셉은 동일하고요. 각각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특화된 기능들이 포함돼서 라이센싱이나 제품이 구분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호정규님, 네.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보다 하드웨어 성능 향상한 경우가 있는데 비용 측면에서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에 제가 메모리가 현재 부족합니다. 근데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메모리가 부족한 거를 어플리케이션의 개선을 통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메모리를 더 증설해서 할지. 네. 근데 만약에 메모리를 뭐 한 1기가, 2기가 정도만 더 증설해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 메모리 하드웨어 증설로 인해서 더 빠른 게 되겠죠.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임팩트를 받아서 발생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하드웨어 증설로만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메모리 릭이 발생하고 있다. 네네. 아무리 많은 하드웨어를 해도 결국 메모리 릭이 발생하고 JVM이 크래시되고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되고요. 진단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증설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통 병렬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어프로치라고 봅니다. 네. 자, 이호택님, 브라우저와 최초 웹서버 사이의 구간의 지연 시간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보통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웹 화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리치 형태의 CS나 엑스인터넷 구조가 있고요. 웹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으로다가 자바스크립트 에이전트가 클라이언트에 배포가 됩니다. 이걸 저희가 뭐 배포를 하라 뭐 마라 이렇게 딱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웹서버에 설치되는 에이전트가 클라이언트로 가는 컨텐츠에 특정 스크립트를 저희가 자동으로다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클라이언트 시간과 네트워크 딜레이.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네트워크 딜레이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부터 발생한 서비스가 웹 서버 앞에까지 올 때 네. 전체를 저희가 네트워크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간을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CS나 그런 것들은 에이전트가 설치가 됩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클라이언트부터 웹 서버 앞에까지 네트워크 구간을 구분하게 됩니다. 네. 자, 이분 이호택님께서도 질문하신 예. 게 실시간 모니터링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최소 주기는 10초입니다.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네. 박성식님, 네. 하나의 서비스가 여러 개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 네트워크를 지나는 경우도 티어별로 전달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근데 보통 이제 네트워크를 약간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네트워크는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사용하는 어떤 인프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던 받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주문을 했다. 나는 모자를 하나 사겠다 주문을 했는데 이게 서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버에서 두 번째 서버에 모자 하나를 주문한 거를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간에 네트워크가 10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 그게 뭐 외부로 갔다 오던, 결국 두 번째 서버 입장에서는 모자 한 개를 주문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랑은 영향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식님, 제니퍼와 같이 기본 설치 시 어느 정도 플랫폼이 있어서 화면들이 유리하게 나타나는지요? 제니퍼에 대한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결국 나왔네요. 네. 제니퍼와의 비교. 네, 요거를 얘기 드리기 전에 전제를 좀 하면은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과 제품의 컨셉, 그다음에 목표로 하는 지향점은 제니퍼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거는 좀 얘기를 드리고요. 오케이. 제니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화면들이 유려하다. 몇 가지 개념들이 있죠. 엑스뷰라든지 바로미터, 컨커런트, TPS, 액티브 서비스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나트레이스는 지금 여러 가지 뭐 대시보드를 보여드렸지만 그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화려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변명이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다이나트레이스가 바라보는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은 서비스입니다. 그럼 서비스를 구성하는 자원들, 보통 서버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굉장히 가변적이고요. 그걸 가변적인 어떤 서비스의 구성들을 정형화된 어떤 화면들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대시보드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화면들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보통 이제 제니퍼는 UTP와 TCP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성, 실시간 데이터가 있고요, 프로파일성 데이터가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진 거와 작은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내서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10초 정도면 충분하게 장애를 감지해서 이벤트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약간 시각적으로 떨어지지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제품이 가지고 있는 화면에 대한 어떤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예, 홍성훈이 오래된 프로그램이요. 네. 네. 자, 그다음에 홍연철님, 네. 현재 분석이 가능한 웹 네. 브라우저 중 사파리도 가능한지요? 예, 현재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브라우저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브라우저에서의 지연이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네트워크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웹서버 앞에 있는 네트워크까지 지연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는 사파리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요즘에 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뭐 에이작스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네.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프론트에서 발생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지연을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백엔드에서 뭐 메소드라든지 UR이라든지 그런 단위로 분석하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의 펑션이라든지 네. 에이작스의 펑션 단위로 분석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에이작스 에디션이 별도로 있고요. 그거는 현재 파이어폭스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두 가지 형태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환님, 네. 사용자 네트워크 웹 와스 DB의 전체 구간에 모든 장비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돼야 되는지 네. 아니면 에이전트 없는 방식도 추가 구성하여 모든 구간의 정보를 구성하게 되는 건지요? 요거는 이제 선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설치되는 거는 사용자 네트워크 웹 와스 DB가 있다. 그러면은 웹 와스 그리고 사용자 구간 세 군데가 설치가 됩니다. 아, 네.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관점에 모니터링 해주는 제품에서의 DB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DB의 임팩트, 어떤 쿼리나 네. DB의 어떤 행위들을 인해서 지연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DB 에이전트 설치하지는 않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에이전트 없이 하는 것들은 만약에 저희가 웹 와스 서버에서 DB로 가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은 장비들로 구성이 돼 있다. 뭐 파이어월도 있고, 그다음에 뭐 라우터도 있고, L7도 있다. 근데 거기에서 지연뿐만이 아니고 그 지연이 네트워크에 어떤 형태를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싶다. 그거는 좀 더 뎁스 있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다 네트워크적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품과 연계해서 분석하게 되는 거죠. 김태준님, 다이나트레이스에서 특정 이벤트 또는 이벤트 SQL문, 자바스크립트, 네트워크 등의 성능 측정이 가능한지요? 예. 테스트 가능한 클라이언트용 제품을 사용 가능한 사이트 알려주세요. 다운로드. 사용 예. 가능한 IE 버전은?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팩터를 넣었는데 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와 이벤트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SQL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백엔드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거죠. 세 개의 관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 단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들 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스트가 아니고 프리로다가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제품이 저희가 제공이 되고요. 아, 그 제품은 저희가 에이작스 프리 에디션이라고 하고 WW 한번 네. 메모 자, 보내주시죠. 잠깐만요. 예. www. 예. www. 예, 다이나트레이스 dynatrace. 예. 트레이스.com. 예, 예, 들어가시면 에이작스 슬래시 아닙니다. 뭐, 여기 그냥, 딱 네, 들어가면 오케이. 초기 화면에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에이작스나 자바스크립트 이벤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은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처럼 SQL문이라든지 네트워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네. 저희 쪽에 요청을 해주시면은 예,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는 거는 현재는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준님 답변 드렸고요. 그다음에 박성식님, 네. 패킷은 헤드와 예, 페이로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제품이 확인한 정보는 네. 패킷 헤더를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페이로드 부분도 볼 수 있나요?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전에 있는 많은 제품들, 예전에는 벤티지라고 불렸고 최근에 이제 고멘지라고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페이로드를 보냐, 헤더를 보냐에 따라서 뎁스가 틀려지는데요. 이 제품은 패킷 데이터는 아니고요. 패킷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라와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 상황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페이로드 데이터보다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죠. 네. 네. 그래서 요 네트워크 관점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승필님, 네. 대부분의 시스템이 HA 구성을 통해 티어별로 여러 대의 서버로 구성되는데 네. 이 경우 로드 밸런싱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관점에서의 로드 밸런싱은 로드 밸런싱을 하고 있는 서버들이 4개가 있다. 네. 4개들이 정상적으로 요청을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4개의 그 서버가 어떤 유사한 응답 시간을 보이고 있는지, 에러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보는 게 모니터링입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지성님, SLA 지표를 측정하고 관리가 가능한지요? SLA 지표 가능합니다. SLA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SLA는 응답 시간 기준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SLA를 위한 기본적인 대시보드나 데이터들은 별도로다가 제공해 드립니다. 김원회님, 오라클 ERP를 사용하고 있는데 OAF, 폼스 모두 지원이 되는지요? 예, 오라클 이제 폼즈나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요 소개드리는 제품 외에 폼즈를 지원하는 별도의 제품이 있습니다. 네.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가능하고요. 이제 폼즈가 이제 오라클의 백엔드에 가서 어떤 트랜지션이 흘러간다. 그런 것들은 관점이 이제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네. 이 환경은 저희가 좀 필요하시면 환경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오라클 폼스 되게 오래된 거 아닌가요? 이거? 현재 대표적인 뭐 LG전자나 그런 데서 폼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 자, 콤1054님, 네. 타 모니터링 툴과도 연동이 가능한지요? 타 모니터링 이제 연계가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연계냐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서버 모니터링, 네. 그다음에 에이전트 없이 엔드 유저를 하는 모니터링과는 타이틀리하게 연계가 가능하고요. 네네. 이제 만약에 타 모니터링, SMS를 보통 뭐 티볼리를 쓰고 계시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뭐 대시보드를 구축하거나 그런 거는 일반적인 어떤 연계는 가능합니다. 강상호님, 이 서비스와 유독 궁합이 잘 맞는 와스 제품이 있는지요? 네. 궁합이 잘 맞는 네. 와스 제품. 와스 제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네. 저희가 거기에서 좀 딥다이브해서 다른 제품보다 좀 딥다이브해서 보여주는 제품이 웹로직, 제이보스, 네. 웹스피어 네. 그 정도가 좀 다른 제품보다는 좀 딥다이브해서 보여주는 정보들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수님, 일반적인 EMS의 프로세스 카운트, 로그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것도 제공하는지요? 이제 EMS 프로세스 카운트와 로그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로그 모니터링 툴은 아까 얘기 드린 저희가 플러그인이라는 형태가 있어서요. 연계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만약에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 카운트라든지 그런 네. 것들은 저희가 윈도우 이벤트 카운터나 아니면 리눅스나 유닉스 상에 있는 카운터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연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성식님, 가상 환경에서 메모리 자원이 실시간으로 자동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자동 네. 추가된 메모리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성능 점검을 할 수 있는지요? 이제 가상 환경에서의 메모리 자원은 OS 레벨에서의 추가고요. 만약에 이 OS 레벨이 어플리케이션까지 영향을 준다. 보통 이제 JVM 같은 경우는 JVM이 구동 중에 메모리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네. 이거는 픽스거든요. 예, JVM이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JVM이 굉장히 인텔리전트해서 자동으로 메모리가 바뀐다. 그럼 당연히 그런 것들은 자동 인식이 되겠죠. 최영무님, 운영 환경에 대한 부하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뭐 부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2% 이하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승필님, 네. 요즘 jQuery와 같이 클라이언트 단의 스크립트에서 처리된 로직들이 복잡해지면서 클라이언트 단의 메모리 누수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메모리 누수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요?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누수까지의 분석은 현재 지원하지는 않고요. 네네. 예, 단지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어떤 로직적인 지연이라든지 네. 에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승호님, 네.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ITSM과 개념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ITSM과 차이점. 그냥 일반적인 ITSM인가요? 일반적인 ITSM이 이제 저희가 보통 ITSM을 ITI의 V3 기반으로 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서비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TSM 전체의 서비스 관점의 관리 네. 그런 포지션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명님께서 라이센스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네, 라이센스 가격은 저희가 공식적인 네.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쪽에 요청 주시면 네네. 이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라이센싱을 하나요? 뭐 동시 사용자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JVM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아, 그리고 단넷 같은 경우는 단넷에는 서버당 네. 라이센스로 구성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식님, 네. 요즘 P2P 서비스가 많은데 하나의 파일이 여러 개의 컴퓨터에서 네.
나누어 수집되어 하나의 파일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 경우 네. 같은 파일에 해당되는 정보들에 대하여 네. 통합적으로 성능을 관리할 수 있는지요. 굉장히 만약에 이제 P2P 서비스는 보통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보통 만약에 P2P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겠죠. 네. 만약에 P2P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이라면은 클라이언트 쪽이 될 거고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하나의 그 다운받는 만약에 파일이 있다. 이게 여러 개의 서버에서 다운로드 될 때 이걸 하나로 뭉쳐서 보여준다는 네. 거는 그 환경에 따라서 좀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되게 많이 왔는데, 자, 이제 그 질문 잘한 분들 예. 이름 불러주세요. 천천히 좀 불러주세요. 네. 예. 사실 제가 답변 드리느라고 몇 분 못 썼는데. 네. 예. 지금 첫 번째 그 관제 연계 관련해서 질문 주신 유미연님, 유미연님 예. 축하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육택님, 효택님, 이효택님, 예. 네. 최용식님, 최용식님, 예. 송영환님, 네. 네 분, 최인가요? 최인가요? 최입니다. 최용식. 예. 네. 자, 네 분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전화번호 보내시면 저희가 예. 이 경품 보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문조사 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 20분 정도 갈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설문에 마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남기영님께서 사업 파트너를 위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저거는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면 예, 되겠죠? 저희 쪽에 네. 따로 요청을 좀 주시면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예, 저희가 사실은 다이나트레이스라는 제품이 이제 국내에 런칭돼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네. 보여드리고 하는 게 사실 짧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퍼런스라든지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한 많은 그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네. 이 다이나트레이스는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좀 약간 선도했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진짜 느끼는 어떤 불편함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거나 네. 빠른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좀 고려해 볼 만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사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네. 제가 답변 못 드린 것도 있고 좀 네, 네. 죄송한데 그런 것들은 저희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충분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게스트분 이메일 어드레스 아시니까요.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먼저 오늘 수고하신 게스트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맨 왼쪽에 그 손들기 버튼에 박수 치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더블 클릭.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보통 일주일 뒤쯤에 그 아이폰 있으신 분들은 그 팟캐스트 있지 않습니까? 팟캐스트에 토크 IT 검색해 보시면요. 그동안에 우리 했던 것들 다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토크 IT 사이트에서 그 직접 PC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서로 갖고 있는 관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질문들을 간결하게 진하게 서로 공유한다면 지금 여기 같이 참여한 100분이 넘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좋은 또 관점을 주는 거니까 우리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좀 문화를 IT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후 시간 많이 잘 보내시고요. 자, 또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